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METX14 변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되죠. 바로 테포티닙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특히 핵심적인 근거가 된 비전 연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 약의 임상적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3에서 4%.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전체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 중에서 MET 엑손 14 스키핑 변이를 가진 환자의 비율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적은 수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환자분들을 위한 아주 강력한 표적 치료 옵션이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소세포 폐암 치료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시작해서 METX14 변이를 가진 환자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테포티닙의 작용 기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위전 임상 데이터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치료는 특정 종양 유벌 인자, 즉 드라이버 뮤테이션이 발견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죠. 바로 이 METX 스키핑 같은 드라이버 뮤테이션의 발견 덕분에 이제 더 이상 원 사이즈 피츠 올 방식의 치료는 하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바이오마커 기반 치료가 왜 중요하냐면 이 변이들의 상호 베타성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METX14 변이가 발견된 환자에서는 EGFR이나 ALK 같은 다른 주요 변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ET 하나만 정확하게 타겟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METX 연14 스키핑 변이를 가진 환자분들은 임상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보일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연령대를 보면요. 연령 중앙값이 73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진단 당시에 이미 약 17%의 환자분들에서 뇌 전이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초기 치료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이 환자분들 중에서 무려 56%까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PD-L1 발현율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왜 흥미롭냐면 바로 임상적인 역설, 패러독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보통 PD-L1이 높으면 면역항암제가 잘 듣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면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면역항암제에 대한 반응률도 낮고 무진행 생존기간 PFS도 굉장히 짧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PD-L1 수치와 실제 치료 효과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기존 치료로는 해결되지 않는 명백한 언맷 니즈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표적 치료제 테포티닙입니다. 테포티닙의 가장 큰 특징은요, MET에 대한 선택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테포티닙은 선택성이 아주 높은 일비형 MET 억제제인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역시 선택성입니다. 다른 엉뚱한 키나아제는 건드리지 않고 오직 MET 수용체에만 정밀하게 작용하도록 설계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오프 타겟 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작용 기전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왼쪽 그림이 바로 문제 상황이죠. METX14 변이 때문에 MET 수용체가 분해되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신호를 마구 보내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테포티닙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 비정상적인 신호 전달 경로를 정확하게 차단해서 종양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거나 생존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자, 그럼 이론은 충분히 봤고요. 이제 이 테포티닙의 효과가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핵심적인 근거가 된 랜드마크 연구죠. 비전 임상시험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전 연구는요. METX14 스키핑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규모가 큽니다. 총 313명의 환자가 참여했고요. 전향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연구 결과가 테포티닙 허가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효능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정말 인상적인 수치들입니다. 먼저 객관적 반응률 ORR이 51.4%입니다. 절반이 넘는 환자에서 종양이 줄어드는 반응을 보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반응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보여주는 반응기간 중앙값 DOR은 18개월에 달합니다. 한번 반응이 오면 꽤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된다는 걸 알 수 있죠. PSS는 11.2개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OS는 19.6개월로 전반적으로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전체로만 보면 좀 아쉽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환자들을 치료 차수에 따라서 나눠서 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왼쪽이 치료 경험이 없는, 즉 1차 치료로 테포티닙을 쓴 환자 그룹이고 오른쪽이 이전에 다른 치료를 받았던 환자 그룹입니다. ORR도 1차에서 57.3%로 더 높지만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반응기간 중앙값 DOR을 보세요. 1차 치료 환자에서는 무려 46.4개월입니다. 거의 4년에 가깝죠. 반면에 이전에 치료받았던 환자에서는 12.6개월입니다.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테폭티닙은 특히 1차 치료 환경에서 사용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 초기에 모든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에게 매트 X14 변이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서 이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좋은 효과가 특정 환자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75세 이상 고령 환자, 아시아인, 그리고 치료가 까다로운 뇌 전이 환자들, 심지어 혈액검사로 진단됐든 조직검사로 진단됐든 상관없이 이런 다양한 하위 그룹 모두에서 일관되게 좋은 치료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강력한 효능 데이터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약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환자분들을 관리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부작용 관리나 치료 순서 같은 아주 실질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